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항균요법학회 김신우입니다. 대한감염학회와 함께 이 영상을 만들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의 지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반인용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일반인이 비의료인이 항생제 스튜어드십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은 어떤 것인가 라고 보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이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운동 그리고 이 일의 배경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항생제 내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운동이 생기고 있는데 이 운동이기도 하고 병원에서는 일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이라는 용어를 들어보면 스튜어드, 예전에 우리가 스튜어디스라는 용어를 비행기 승무원에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캐빈 크루라고 하나요? 근데 스튜어드는 집사를 말하고요. 스튜어디스는 여집사입니다. 스튜어드를 한다. 스튜어드십이라는 말은 어떤 자원이 있는데 또 집을 이렇게 집사가 집사 일을 하면서 잘 관리하고 재정도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것처럼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을 스튜어드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옮기면 집사 일을 한다 또는 집사의 직분을 수행한다. 예전에는 청지기라는 용어를 익히 들으신 분도 계신데 성실하게 어떤 일을 잘 관리하는 집엔 사람, 이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했죠. 이런 용어로 대변할 수 있는데 스튜어드십이라는 용어는 항생제에 붙여놨으니까 항생제를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서 좋은 효과를 내고 아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스튜어드십이라는 용어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전문적인 설명을 말씀드리면 항생제를 잘 사용하면서 효과는 유지하고 원하지 않는 우리가 내성 문제가 많아서 이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성은 유도하지 않으면서 또는 내성의 빈도를 줄이면서 경제적인 이익, 그러니까 과도한 항생제를 사용함으로써 환자나 의사가 많은 의료 소비를 하는 것들을 줄이고 하는 그런 전략 수행 체계 같은 것들을 항생제 스튜어드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은 항생제 사용의 분야에서 효과는 손상시키지 않고 부작용은 줄이고 사용된 비용도 줄이고 더 나아가서는 항생제 내성을 줄이겠다라는 게 항생제 스튜어드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내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약이 듣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의사들이 약을 선택할 때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항생제 내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고 최근 20, 30년간 특별히 많이 대두되어서 지금은 코로나19가 사회적인 이슈이지만 코로나19 이슈 이전에 항생제 내성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나 신문 같은 곳에서 슈퍼박테리아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슈퍼박테리아는 이렇게 매스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용어지만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다제내성균, 다제내성 세균을 흔히 슈퍼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이런 슈퍼박테리아가 생기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항생제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효과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이 항생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그리고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까가 되겠습니다. 항생제 내성을 이기는 큰 것으로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감염관리, 병원에서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염관리를 통해서 항생제 내성균이 전파되는 것을 줄이고 막고, 또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통해서 항생제를 적게 써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약을 환자가 제대로 된 상황에서 약을 써야 될 때 쓸 수 있도록 그 효과를 유지시키는 것이
두 가지 감염 관리와 항생제 스튜어딩이 두 가지가 내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항생제 내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내성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한 레포트가 최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4년 영국에서 ONIT이라는 팀이 만들었는데 그 추정치에 2050년이 되면 내성균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 명,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몇십만 명이 사망했다 이러는데 한 해에 내성균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1000만 명 정도까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눈앞에 바로 와 있지 않고 하루하루 이렇게 치료가 어려워서 환자를 치료하기 어려워서 환자를 놓치는 또는 환자를 사망케 하는 그런 비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간다. 지금 이대로 두면 그런 심각성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항생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겠죠. 항생제를 적절히 사용해서 내성을 극복해야 되고 이 스튜어드십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일반인도 스튜어드십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항생제를 아껴 쓰는 노력이 필요하구나, 아껴 쓰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원 환경에서 이 스튜어드십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수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그런 면이 있고 나름 할 수 있는 바를 열심히 하지만 제도적인 뒷받침들 그리고 노력들 같은 것들이 더 필요하고 문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문화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소개해 드리는 것들도 그런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요약드립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은 항생제에 대해서 집사일을 한다, 잘 관리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분야에서 효과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부작용을 줄이고 비용을 또 절약하고 더 나아가서는 항생제 내성을 감소시키고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다제내성균, 흔히 말하는 슈퍼박테리아 문제를 극복하는데 이 항생제 스튜어드십이 중요하겠습니다.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고 또 우리가 이겨내려고 하는 것에는 감염 관리를 통해서 내성균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항생제를 잘 쓰고 아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이런 운동이 있고 일반인 여러분들도 그런 운동을 이해하고 참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